여러분, 몸속에 있는 지방을 다 태워버리고 싶지 않으셨나요? 울퉁불퉁 튀어나와 있는 내 뱃살을 보면서 가끔 그런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는데요. 저희 약국에 오셨던 손님 중에 한 분은 얼마나 그 지방을 태우고 싶었으면 그냥 도려내보고 싶다고까지 말씀하셨던 분이 계셨습니다. 맞습니다. 지방은 생각보다 좀 잘 타지 않고 타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우리가 방법을 알고 있더라도 참 실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 지방에 대해서 한번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방을 태울 때 이해를 하면서 태우게 된다면 조금 더 실천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에요. 약국에서도 약 복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을 때 자세하게 이유를 설명을 드리면 잘 복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지방의 정체는 과연 무엇인지, 지방은 어떻게 하면 더 잘 타게 되는지, 그리고 지방을 태울 때 우리가 어떤 점을 놓치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왜 지방을 태우기가 힘든지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사의 속마음 약속 김약사입니다. 과연 지방은 무엇일까요? 왜 우리는 지방을 몸속에 쌓아두게 되는 걸까요? 우리 몸속에 지방이 많이 쌓이는 이유는 아마 우리가 많이 먹어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맞습니다. 전혀 틀린 게 아니고요. 우리 몸속에 많은 양의 음식물이 들어오게 되면 그것을 다 에너지로 태우지 못했을 경우에는 지방으로 쌓이게 되죠. 그런데 왜 하필 지방으로 쌓게 될까요? 그건 바로 지방이 에너지 효율이 높기 때문입니다. 탄수화물과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1g당 4kcal의 에너지를 냅니다. 지방의 경우에는 1g당 9kcal의 에너지를 냅니다. 대략 2배 정도 차이가 나죠.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를 지방이 아닌 다른 형태로 저장을 하게 되면 몸무게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열량을 저장하기 위해서는 탄수화물이나 단백질이 지방의 2배 이상의 질량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할 몸무게가 늘어나게 되죠. 그러면 이동에 정말 불편함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움직임의 효율성 그리고 에너지의 효율성 때문에 지방을 우리 몸속에 저장해 놓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약하면 지방은 에너지를 우리 몸속에 효율적으로 저장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방을 태우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지방은 우리 몸속의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저장을 하였다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에너지원을 쓰기 위해서는 우리 몸이 에너지가 필요한 상태가 돼야겠죠. 신체 활동을 한다든지 우리 몸 속에서 대사 활동이 활발해지면은 이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몸을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운동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을 때 에너지원으로 제일 먼저 선택하는 것은 바로 탄수화물입니다. 우리 근육 속에 저장되어 있는 글리코겐이라는 물질에서 포도당을 얻어서 그거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쓰게 됩니다. 그 이유는 글리코겐이 근육 바로 근처에 있기 때문에 근육에서는 바로바로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굉장히 효율이 좋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강도의 운동을 하거나 운동을 막 시작하였을 경우에는 글리코겐에 저장되어 있던 에너지를 우리 몸에서 쓰게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지방은 언제 쓰게 되느냐? 이 글리코겐이 점점점 줄어들어서 고갈되기 시작할 때쯤에 지방이 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왜 지방은 늦게 타는 것일까요? 우리가 지방에서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는 이 지방을 분해해야 되는데 그 분해하는 단계가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단계보다 꽤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 더 걸리고요. 그리고 글리코겐은 근육 바로 근처에 분포하여 있지만 이 지방은 주로 복부나 허벅지 쪽 이렇게 집중되어서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방을 분해해서 각 필요한 곳마다 이동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탄수화물이 먼저 쓰이고 난 다음에 탄다는 것이라고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지방을 태우려고 운동할 때 보통 탄수화물이 먼저 타고 그 다음에 지방을 탄다는 것은 그 운동에 조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나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은 익히 잘 알고 계신 부분입니다. 특히나 저강도의 운동을 2, 30분 정도로 진행되었을 때 이 지방이 타기 시작한다는 것도 잘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지방을 태움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한 개가 더 있는데요. 그 부분이 좀 자주 언급되지 않는 것 같아서 이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그것은 바로 산소입니다.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태우는 대사 과정이 일어날 때 꼭 필요한 것이 산소입니다. 물론 고강도의 근육 운동을 할 때는 이 산소가 필요 없는 대사 과정이 일어나기도 하는데요. 그것을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이 산소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방이 제대로 타기 위해서는 산소가 제대로 공급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몸에 산소를 공급해 주는 곳은 어디죠? 바로 폐입니다. 그리고 심장도 혈액순환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이 심장과 폐가 우리 몸속에 들어오는 산소 공급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심장과 폐 기능이 떨어질 경우에는 이 지방을 태우는데 조금 효율이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산소는 어디에 결합하는지 아시나요? 바로 적혈구에 결합합니다. 적혈구는 이 혈액 속에 둥둥 떠다니죠. 그래서 지방을 효율적으로 태우기 위해서는 혈액 건강과 혈관 건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놓치기 쉬운 첫 번째 산소에 대해서 언급해 드렸고요. 그리고 그 두 번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탄수화물 섭취입니다. 엥? 뭐야,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한다면 지방이 많이 생긴다고 그러지 않았어?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전에 혈당 관련해서 다이어트 방법을 이야기할 때 우리 몸에 과잉의 탄수화물이나 과잉의 당이 생긴다면 그 당을 제대로 쓰지 못해서 남은 당들이 다 지방으로 바뀐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탄수화물과 탄수화물 섭취량이 많았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양질의 탄수화물과 적정량의 탄수화물을 먹는다면 이것은 오히려 지방을 태우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탄수화물이 대사되면서 나오는 옥살로아세테이트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이것은 탄수화물 대사로부터 나오는 물질인데 지방 대사할 때도 굉장히 필요한 물질입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이 대사되면서 나온 이 옥살로아세테이트를 가지고 우리 지방을 태울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적정량의 탄수화물이 있어야 우리가 신체 활동을 하는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너무 에너지가 고갈되게 되면 우리가 몸을 움직이는 것 자체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운동 자체가 불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적정량의 탄수화물을 섭취를 하여서 근육이 제대로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탄수화물이 너무 고갈되게 되면 단백질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쓰려고 하는 경향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애써 만들어 오는 근육이 손실을 입게 되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운동 수행 능력이라든지 근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감소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을 태울 때 적정량의 탄수화물 그리고 양질의 탄수화물 섭취는 정말 중요하다.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이가 듦에 따라 지방이 타는 효율이 왜 떨어지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이가 들게 되면 세포 속에 들어있는 미토콘드리아들이 산화적 스트레스에 의해서 조금씩 손상되는 게 이게 축적이 됩니다. 이렇게 축적이 되게 되면 세포 대사 과정에서의 효율이 점점 떨어져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세포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공장의 효율이 좋아서 에너지를 잘 만들어낼 수 있었다면 지금은 미토콘드리아라는 에너지 공장이 효율이 떨어져서 적게 에너지를 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몸속에서 에너지를 태우기 위해서는 이 호르몬의 작용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듦에 따라서 이 호르몬 생성량들이 점점 감소하면서 이 지방을 태우는 게 효율이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끝으로는 세포들의 노화로 인해서 심폐 능력이 저하되기 때문이죠. 앞서 언급드렸듯이 지방이 잘 타려면 적정한 양의 산소가 제대로 공급이 돼야 되는데 세포의 노화로 인해서 심폐 능력이 떨어지면 제대로 된 산소 공급이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지방을 태우는 효율이 점점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까지의 이야기들을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첫 번째로 지방은 우리 몸의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저장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운동을 통해서 지방을 태울 때는 적어도 2~30분 정도는 운동을 지속을 해야지 지방이 타기 시작한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지방이 탈 때는 산소가 꼭 필요하고 제대로 된 산소 공급이 되어야 효율적으로 지방이 탈 수 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지방이 타기 위해서
적정량의 탄수화물, 양질의 탄수화물 섭취가 중요하다. 다섯 번째로 나이가 들면서 세포 대사 능력이 떨어지고 호르몬 생성 능력이 떨어지면서 이 지방세포를 태우는데 효율이 떨어진다. 그리고 심폐 능력 저하도 지방을 태우는데 영향을 미친다고 요약하시면 되겠습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지방을 태우기란 점점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세포 대사 능력을 끌어올리는 영양제나 심폐 능력을 올릴 수 있는 영양제, 그리고 위장 기능을 개선시키면서 우리 몸속에 호르몬을 좀 잘 만들어질 수 있게 하는 그런 영양제들을 섭취하시면 훨씬 더 대사 기능이 올라가면서 지방을 잘 태울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영양제들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고정 댓글을 한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 잘 참고하셔서요. 지방을 활활 태우셔서 건강한 몸매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약속!